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트 한 지문 가져왔습니다. 이 리트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로스쿨 가려고 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리트 문제가 수능국어 비문학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화학습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고요. 지금까지는 평가원 지문만 해설했었는데 이 리트 이번에 제가 조금 풀다가 굉장히 좋은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을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지문은 생물 지문이에요. 저번에 PCR 지문 해설했잖아요. 그 PCR 지문도 생물 지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문이 PCR 지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도 정답률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지문의 구성이나 서술이 너무 좋고 평가원이랑 유사하고 핵심 세부를 명확히 뚫리면서 그 연결 같은 게 되게 잘 되는 응집성이 뛰어난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문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이 리트 지문은 단어 문제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아마 없을 겁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를 보면서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 핵심이 될 만한 요소들을 뽑아봐야겠죠. 30분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성체장 줄기세포란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2, 3, 4, 5 선지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체장 줄기세포가 중요하겠죠.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31번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기억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기억의 원인,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해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성취형 줄기세포가 역시 많이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네스 세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판네스 세포든지 성체형 줄기세포든지 둘 다 세포잖아요. 그러면 세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고 그 사이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할 수가 있죠. 32번은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용어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너무나 당연하죠. 1문단은 어떻게 읽는다? 1문단은 빡세게 읽는다. 하나하나 끊어주면서 연결해주면서 주체도 확인하고,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양분을 흡수하는, 뭐가 양분을 흡수해요? 창자의 벽. 양분을 흡수하는 창자의 벽. 창자가 양분을 흡수하는 거고 그거의 벽이 작은 크기의 수많은 육모로, 이런 개념들 다 전 네모 표시해줍니다. 동그라미나 구성되어 있다. 자, 이 구성이라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부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 구성된다는 거는 부분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뭐의 부분인지, 뭐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서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어디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자, 창자에 벽이 있잖아요. 수많은 육모들로 구성된대요. 이거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시험 때 수많은 육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육모는 창자 내부의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대요. 육모가 영양분의 효율적인 흡수를 돕는다. 영양분의 효율적인 흡수를 돕는다. 앞에서 봤던 거 생각나죠? 창자의 벽, 창자 양분을 흡수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 창자의 벽을 구성하는 육모는 영양분의 효율적인 흡수를 돕겠죠. 이런 것이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끊어주면서 읽고 있죠. 일문단 박스를 읽는 겁니다. 육모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이런 그림 나면 제가 도움 받으라고 DNS 스푸핑 지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림 있는데 도움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육모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층으로 연결된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육모 여기 있죠. 육모. 한 층으로 연결된 상피세포.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상피세포라는 거예요. 한 층으로 연결된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역시 또 부분 관계인 거예요. 육모. 자, 이게 뭐예요? 상피세포. 여러 개의 상피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피세포들은 육모의 말단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자, 이 말단 부위가, 이 말단은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밑에서 알려줍니다.
말단이 정확히 어디인가. 자, 육모의 말단에서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채운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육모의 양쪽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밀고 올라오는 세포로 채워진다. 당연히 여기 상피세포도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 공간이 있겠죠. 그게 다른 세포, 또 다른 세포로 채워진다는 건데, 자,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일문 핵심 이따 파악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져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밀고 올라온다는 것은 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단이 어딜까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밀고 올라오는 세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모의 양쪽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다시 상피세포가 올라와서 점점 그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앞에서 연결하면서 이해하면서 읽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세포가 채워주는구나. 근데 그 새롭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 당연히 그 다음에 답을 해줍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한대요? 성체장 줄기세포. 성체장 줄기세포가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성체장 줄기세포.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자, 육모와 육모 사이도 어떻게, 그러니까 육모와 육모 사이라는 말을 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모는 여러 개니까. 육모가 여러 개, 수많은 육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육모랑 육모 사이라는 부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모양을 존재하는 소낭, 여기 소낭 나왔죠? 성체장 줄기세포니까 성체장 줄기세포는 어디 있어요? 소낭에 있겠죠. 그 성체장 줄기세포는 뭐래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까지 읽고 이제 핵심 파악할게요.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는 끊고, 주체니까 다 끊는 거예요. 이런 데서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판네스 세포 우리가 앞서 봤던 거잖아요.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성체형 줄기세포를 복제하거나 분화하는 과정을 거친 자극.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그 핵심입니다. 뭐냐? 성체형 줄기세포는 소낭의 성체형 줄기세포는 주변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복제하거나 분화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문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용 전개를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먼저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겠죠. 그 다음에 자신과 동일한 성장 줄기세포를 복제하거나 분화하는 과정. 복제, 분화 굉장히 중요한 대비. 당연히 갈라줘서 구별해야겠죠. 이 두 개를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앞으로 자극을 받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복제 분할을 나눠서 설명하겠구나. 적어도 구별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상피세포를 분화한다 했잖아요. 그 새로운 상피세포가 뭐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말한 그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밀고 올라오는 세포로 채워진다 했잖아요. 그 밀고 올라오는 세포가 지금 밑에서 말한 상피세포겠죠. 새로운 상피세포.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 자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체형 줄기세포의 주변 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판네스 세포. 성체형 줄기세포의 주변 세포가 뭘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겠죠. 근데 이 주변이라는 말은 제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문단 우리 핵심 파악했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세부 나오는 거 핵심에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 세부는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핵심을 보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핵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세부가 시작됩니다. 자, 세포의 복제나 분화 과정에서, 자, 제가 위에서 복제랑 분화 나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나눴잖아요. 복제나 분화 당연히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복제나 분화 과정에서 세포는 주변으로부터, 주변 위에서 나왔죠.
주변 세포가 뭐였어요? 자극을 줬잖아요. 다양한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친다. 자, 첫 번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 있잖아. 그 신호가 뭐예요? 자극. 위에서 봤죠? 다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다는 무슨 소리예요? 복제나 분화한다는 거죠. 세포가 외부로부터 받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 전달 과정은 자,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는 겁니다. 외부, 내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에서 동일하다. 네, 알겠습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의 일종인 WNT 신호 전달. 일종이니까 뭐 다른 신호 전달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WNT 신호 전달은 배아 발생 과정과 성체 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렇대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신호 전달의 특이한 점은 특이하다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특이한 점이 뭐예요?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하나인 WNT를 분비하는 세포와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세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첫 번째 생각. WNT를 분비하는데 그 단백질에 반응한다 했으니까 이 WNT가 자극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분비하는 세포랑 반응하는 세포, 분비세포, 반응세포. 지문에서 심지어 서로 다르다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겠죠. 나눠줘야겠죠. 자, 그럼 옆에다 정리할게요. 전 이렇게 정말 중요한 대비는 왼쪽에 쓰는 편이에요. 여백에. 이 WNT 신호 전달.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 서로 다르다는 말도 없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지문에서 심지어 서로 다르다고까지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 밑에도 이 주변 나오잖아요. 자, 이 주변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주변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어떤 거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쳐봐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쳐봐요. A 입장에서 보면 A의 주변 세포는 B입니다. 근데 B 입장에서 보면 B의 주변 세포는 A예요. 즉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 보든지 B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A, B가 인접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봤잖아요. 여기 1문단 여기서 판넬 세포를 비운 주변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체형 줄기세포 입장에서 보면 주변 세포는 판네스 세포고 판네스 세포 입장에서 보면 주변 세포는 성체형 줄기세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극을 주는 놈과 그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자극을 주는 놈이 어디예요? 어떤 세포예요? 판네스 세포. 받는 거는 성체장 줄기세포였죠. 그런 게 다 핵심에서 연결하면서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갈라주어야 한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고난도 질문술 철저한 대비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죠. WNT 분비 세포 주변의 세포. 자, 분비 세포 주변 세포니까 뭐예요? 반응 세포겠죠. 이거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반응 세포들 중에서 그 주변 세포들 중에서 반응 세포가 있는 거죠. WNT와 결합하는 WNT 수용체를 가진 세포.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세포예요. 신호전달을 통해 여러 유전자를 발현시켜 자신의 분열과 분화, 복제와 분화 다 이런 거 조절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인접해 있는 겁니다. 분비세포 입장에서 보면 주변 세포는 반응세포, 반응세포 입장에서 보면 주변 세포는 분비세포.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런 걸 읽다가 핵심을 잊으면 안 돼요. 핵심이 뭐였죠? 자극이 있을 것이고 그 성체형 줄기세포는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복제하거나 분화할 것이다. 그 핵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이해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WNT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길 거니 돌연변이는 단점 그런 거잖아요. 안 좋은 점, 마이너스 표시.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 안 좋은 거잖아요. 만약 이 신호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활성화 많이 되면 증식이 촉진돼서 암이 생긴다. 아주 안 좋네요.
이와 달리 그럼 어떨 때일까요? 활성화될 때가 아니라 불활성화될 지나치게 불활성화될 때는 뼈의 형성이 저해돼서 골다공증이 유발된다.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지문은 굉장히 어렵지만 지문을 정말 정확히 뚫어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WNT 분비세포의 주변 세포가 자, 분비세포의 주변 세포는 무슨 세포? 반응세포. 자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WNT 자극을 받지 않을 때를 보고 있어요. 자, 이 자극을 받지 않을 때 제가 고난도 지문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철저한 대비는 지문에 그 써있는 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력이 더 늘거나 그러면 써있지 않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극을 받지 않을 때를 봤으면 자극을 받을 때를 떠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 비슷한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하는 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비되는 상황,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떠올릴 때 그런 거예요. 자극을 받지 않을 때를 봤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 위에 읽었던 게 자극이 있었을 때구나. 그 자극이 있을 때와 자극이 없는 그 두 상황을 철저히 대비해 주는 겁니다. 투트랙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극을 받지 않을 때의 반대는 자극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다 봤던 게 다 자극이 있을 때를 본 거잖아요. 그럼 자극이 있을 때를 본 거예요. 자, 아무튼 자극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APC 단백질이 붙어있는 단백질 복합체 안에서, 이건 장소예요. 단백질 복합체 안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데 그 단백질 복합체는 APC 단백질이 들어있다. GSK3베타, GSK라고 할게요. GSK가 베타카테닌의 인산기를 붙여주는 인산화 과정이 수행된다. 자극을 받지 않을 때는 인산화 과정이 수행되는데 인산화 과정은 뭐예요? 베타카테닌의 인산기를 붙여준다. 붙여준다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주변 세포 내에서 수행된다. 내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인산화된 베타카테닌은 분해돼요. 자, 이게 다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그 위에 것도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어떻게 한다? 과정은 끊어준다. 세부를 정리하는 거에서 과정은 끊어준다. 다 끊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다 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습관화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인산화된 베타카테닌은 분해되어 세포 내의 베타카테닌 농도를 낮게 유지한다. 이런 낮게, 높게, 불활성화, 활성화 제가 전부 다 화살표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화살표를 정해주는 것이 나중에 지문에 돌아왔을 때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자극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극을 받지 않는 상황이죠. 자극을 받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시 자극이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WNT 분비세포의 주변에 있는 세포. 자, 또 나왔죠. 분비세포의 주변 무슨 세포? 반응세포. 그 세포 표면에 WNT 수용체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아까 안 썼는데 이 반응세포가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수용체에 WNT가 결합하게 되면 즉 자극이 있을 때죠. 자, 그러면 이 위에가 자극이 없을 때 그리고 이 다음부터 자극이 있을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 과정이니까 끊어줘요. GSK 활성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까 상황과 반대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아까는 GSK가 그 인산화 과정이 이제 수행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게 활성이 억제돼서 인산화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는다.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산화되지 않는 베타카테닌은 자신을 분해하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결합도 못한 뭐 할 수 없으면 저 이런 거 다 X표 쳐줘요. 베타카테인이 분해되지 않아. 세포 내의 베타카테인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자,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낮게 유지였죠. 지금은 높게 유지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바탕으로 했으며 예측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극이 있을 때. 이렇게 세포 내에 축적된 베타카테닌은 농도가 높게 됐으니까 축적되겠죠. 해관으로 이동하여 열유진제 발현을 촉진한다. 그럼 촉진되면 또 암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들은 APC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긴 경우가 많다. 베타카테닌을 인산하는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베타카테닌이 많아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베타카테닌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세포 증식 과도가 일어나서 암이 생긴다. 여기까지 세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했잖아요. 이 세부를 바탕으로 핵심을 이해하는 건데 벌써 세부를 정확히 읽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일 줄 알고 있어요. 아까 봤던 핵심이 뭐였어요? 자극이 있을 것이고 복제하거나 분해한다.
그럼 이 세부는 지금 성취형 줄기세포나 판네스포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자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제와 분화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먼저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입하면 되겠죠. 핵심의 그 성취형 줄기세포, 판네스세포 이런 거를 그 아까 세부에서 봤던 이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응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 재등장입니다. 핵심 재등장. 왜 핵심 재등장이냐? 성취형 줄기세포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었던 그 핵심 상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거를 세부에 대입하라 했어요. 지금 한편 창제 육모와 육모 사이에 주는 소낭 위에서 봤죠? 1문단 다 떠올리는 거예요. 육모와 육모 사이에 뭐 있다고요? 성취장 줄기세포. 더블NG 시험 전도 일어난다. 여기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 했던 그 과정들이 다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부를 통해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중요했다. 그것이 수능 국어 혹은 여기 리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네스 세포는 더블NG 분비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이 분비 세포가 뭐였어요? 판네스. 그럼 반응 세포는 뭘까요? 성체장 줄기세포. 판네스세포는 분비하고 성체세포는 수용체를 가진다. 수용체 가진다고 정리해놨습니다. 이미. 판네스세포에 가장 인접한 성체형 줄기세포가, 그렇죠, 제가 인접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더블NG 인식하면 세포 내 베타카테인 농도가 높아져. 자, 농도가 높아진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자극이 있는 상황이죠. 왜냐? 자극이 있을 때 지금 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극이 있을 때입니다. 이 단백질에 의존하는 유전자가 발현됨으로써 복제한다. 자, 복제 분화. 이 지점에서 나눈다고 했죠. 역시 나눴습니다. 자극이 있을 때는 베타카테인 농도가 높고 복제되는 상황. 반면에 자, 그럼 자극이 없는 상황을 보겠죠. 분열하면서 생긴 그 세포가 멀어지면 자극을 덜 받아서, 자극이 완전히 없을 때는 아니고 덜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앞서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이 없을 때를 구별했잖아요. 자극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 투 트랙으로 구별하는 그 대비가 중요한 거예요. WNG 자극을 덜 받아서 낮은 농도 맞잖아요. 여기 자극이 없을 때 낮은 농도 맞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분화겠죠. 아까 복제였으니까요. 분화된다. 그 위에는 역시 같은 말이고요. 자, 이렇게 지문을 꼼꼼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봤는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니까. 자, 1문단을 빡세게 읽었고 1문단에서 제가 핵심을 잡았습니다. 근데 핵심을 잡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용 전개를 예측했고 복제, 분화 이런 거 대비 철저히 해줬어요. 자, 그럼 세부를 읽으면서 과정을 읽었는데 이 메커니즘을 읽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 위에 그 핵심, 그 사항을 이해하려고 나온 것이구나. 역시 세부를 통한 핵심 이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세부를 꼼꼼히 정리를 해주었어요. 세부 정리 소홀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비, 그리고 뭐 과정 끊어읽기, 양적 관계 정리 이런 거 다 저희가 철저히 했죠. 그래서 나중에 핵심이 재등장했고 역시나 그 세부를 통해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핵심을 이 지문에서는 세부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었으면 문제는 쉽게 뚫립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일치하는 것. 자, 창제 내부의 표면적은 육모에 계속 반비한다. 비례하겠죠. 왜냐하면 이 창제표 뭘로 구성된다고요? 육모. 이 부분관계로 낸다니까요. 그럼 육모가 많아질수록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구성하는 거니까요. 2번 성체형 줄기세포의 위치 어디예요? 육모와 육모 사이 소낭이잖아요. 바뀐다는 말 없었습니다. 3번 성체형 줄기세포는 WNT를 성체형 줄기세포는 분비세포가 아니었죠. 분비세포, 반응세포 대비를 통해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꼼꼼히 읽으니까. 육모를 이루는 세포는 소낭의 성체형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진다. 육모를 이루는 세포가 뭐예요? 성피세포. 성체형 줄기세포 분화하면 새로운 성피세포 나온다 했으니까 맞죠. 쉽습니다. 5번 육모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소낭 쪽으로 이동하여 성체세포를 준화한다. 자, 일단 되게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 육모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소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낭 쪽에서 만들어진 세포,
성취형 줄기세포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그 상피세포가 육모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성취형 줄기세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죠. 전환되는 건 이 상피세포로 전환이 된 거죠. 분화된 거죠. 자, 31번. 자,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새로운 상피세포를 분화하는 과정이라 했어요. 그럼 분화잖아요. 이 분화하는 거는 여기 있죠. 언제였어요? 자극이 없을 때 혹은 자극이 낮을 때. 그럼 우리는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극을 그 5개 중에서 4개는 자극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일 테고 나머지 한 자극을 오히려 주는 자극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 투 트랙 그 상황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파네스포에 돌연변이가 생겨 분비가 중단된다. 분비가 중단되면 자극이 덜해지겠죠. 거리가 멀어져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베타카테인의 인산화 어디였어요? 이 인산화 과정 이게 일어나는 건 자극이 없을 때잖아요. 맞죠? 자, 5번 먼저 볼게요. WNT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결합하지 못한다. 결합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극이 없는 상황이겠죠. 적은 상황. 자, 4번은 아닙니다. 자, GSK3배타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첨가한다 했잖아요. 자, 여기 있죠. GSK3배타의 활성이 억제. 그 상황은 언제였어요? 자극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 대비해서 투 트랙을 읽으니까 쉽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32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성취형 줄기세포의 수가 감소하면 양분의 흡수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 성취형 줄기세포 수가 감소하면 새로 만들어진 상피세포도 감소할 테고 그 상피세포가 지금 보세요. 부분관계 육모를 구성했잖아요. 그 육모는 그 여기 예문단에 써있다시피 그 흡수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의 흡수가 증가하게 아니라 줄어들겠죠. 부분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읽은 거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 줄기세포 수 감소하면 분화 덜 돼가지고 상피세포 계속 줄어드니까 흡수도 잘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WNT 신호전도를 조절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은 베타카테닌의 양을 증가시킨다. 자, 골다공증 위에서 나왔었죠. 골다공증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나치게 불활성화될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극이 너무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극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치료하는 약물은 자극을 더 활성화시킬 텐데 그 자극을 활성화시키는 상황은 베타카테닌의 양이 어떻게 돼요? 여기죠. 농도가 높게입니다. 그럼 양을 증가시킨다. 적절합니다. 역시 질문 똑바로 읽으니까 문제 3개가 쉽게 뚫립니다. 자, 3번. GSK3베타의 활성을 위해 필요한 APC 단백질은 베타카테닌, 인산화된 베타카테닌 단백질 분해를 막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자, 이 APC 단백질 여기 있잖아요. APC 단백질 들어있는 단백질 복합체 안에서 인산화 과정이 다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PC 단백질은 인산화된 그 단백질 분해, 인산화된 단백질 분해 여기 나왔죠. 이걸 막을 리가 없죠. 4번. APC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대장암 세포의 WNT를 처리하면, 이 WNT를 처리하면이라는 말 뜻은 WNT를 준다는 거예요. WNT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을 높여주는 상황이잖아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 APC 돌연변이는 지금 대장암 여기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베타카테닌이 이미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WNT를 처리한다는 건 자극을 주는 상황이고 자극을 주는 상황 역시 베타카테닌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리가 없죠. 5번. 베타카테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베타카테닌 단백질의 GSK3베타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인산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자극이 없었던 상황,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자극이 있었던 상황. 근데 그 자극이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복제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성장 줄기세포의 수는 감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제했으니까 증가겠죠. 이렇게 3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리트 질문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론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